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허위매물 방문하기도 전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방법,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명확하다. 뭐 이것만 하면은 무조건 허위매물을 안 갈 수 있다. 이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허위매물을 보셨던 분이 이미 사로잡혀 있으신 상황이면은 희망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있을 방법, 허위매물 방문하기도 전에 가지 않을 수도 있을 방법, 이런 식으로 준비를 또 해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결국 가셨다고요? 그러면은 저렴하다고 해서 봤어요. 차 있다고 합니다. 똑같이 얘기를 하세요. 차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봤다고도 하십니다. 실제로 그 차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계약하고 돈 다 줬는데 내용이 바뀐 거죠. 뭐가 뭐 사고차였다든지 접합차, 뭐 침수차, 뭐 등등 해서 아무튼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계약금 달라, 나 이대로 계약 못한다, 내용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딜러가 순순히 주겠습니까? 안 된다, 못 준다, 다른 차로 봐라, 이렇게 했을 때 가더라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드리면 좀 좋겠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일단은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을 써먹으시면은 허위매물을 아예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이게 말씀드린 대로 하셨는데도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더라도 당하셨을 때 빠져나올 수 있을 만한 또 방법, 이게 또 100%는 아니니까, 근데 상당 부분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허위매물 딜러들의 입장을 알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게, 왜 허위매물을 하고 앉았냐, 돈 벌 게 그렇게 없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간다고, 왜 그렇게 해갖고 사람들을 속여먹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허위매물 딜러는 어떤 마인드로 근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아이고 참, 아직도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이제 신고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허위매물에 아예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부연 설명으로 추가 이제 자료로 통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유튜버 딜러한테 마진 당하지 않는 방법 해갖고 제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 허위매물을 접하실 때의 생각이에요. 나는 허위매물이라는 걸 미리 알았다면 그곳에 가지도 않았다. 그래서 오늘 이제 허위매물을 안 당하실 수 있는, 가지도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허위매물의 시간을 빼앗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니에요. 다 생각이 있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다 되게 평범하시는 분이고, 우리 주위에서도 찾아볼 수도 있을 그런 분들인데, 단지 몰랐기 때문에 당한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좀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은 삐소리입니다. 왜 당하느냐, 왜 그 사람들이 하느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 딜러들, 허위매물 하는 딜러들 마인드는 어차피 앞으로 만날 사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영업 오래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거는 합법적으로 힘들게 돈 뺏는 장사야.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고 돈 뺏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좀 오바일 수 있겠지만, 나는 정당하게 돈 버는 건데 뭐 모르고 당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업? 웃기고 있네. 이거는 장사야, 장사. 한 번 팔면은 끝나는 장사,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구매하시는 분은 없으면 안 사면 되지, 뭐 약속을 해놨으니까 내일 만나기로 했다, 일단은 보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 하는데, 허위매물 딜러들이 바보입니까? 맨날 손님을 만나는
맨날 맨날 만나는데. 그러니까 구매하시는 분은 항상 없으면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뭐 감금 폭행이 그렇게 뭐 흔하게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막 조폭들이 나올 것 같고 막 이렇게 막 강압적인 분위기가 됐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너무나 의외로 평범해 보이고 그냥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서글서글한 사람들이 좀 이제 판매 전화 받는 사람들하고 총책임자 따로 있고 매물 직원 따로 있고 이제 뭐 다 따로따로인데, 일단은 만나시는 그 허위 딜러들은 다 생각보다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했던 거랑 이제 너무 이미지가 좋아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또 차도 보면은 혹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좋은 차가 싸? 말도 안 돼. 그러면 사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차 있으면 제가 삽니다. 진짜로. 근데 그런 차가 없어요. 저도 국산차 타고 다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뭐 수입차라든가 국산차도 허위가 있고 수입차도 허위가 있는데, 아무튼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차는 있더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게 아니면 안 사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간단하게 생각하실 텐데, 이거는 허위 매물 딜러들이 다 아는 그 손님들의 성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의심을 또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막연한 의심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허위 매물 딜러들의 이제 마인드를 조금 이제 살펴보면, 나한테 안 오면 다른 허위 매물 하는 사람한테 어차피 가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그 걸려 들었으면은, 나한테 전화가 왔으면 나한테 뭐 다른 데서 뭐 500방 1000방 이렇게 당한 것보다 내가 그냥 300방 정도만 해줄게, 안 되면 뭐 한 200방 정도 해줄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만두는 사람이 좀 많아요. 허위 매물도 막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이게 또 왜 허위 매물이 안 없어지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뒤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벌금 500만원 뭐 맞더라도 한 번만 이제 그만큼 또 팔면은 되니까, 빵 터트리면 되니까 그만이다. 벌금 뭐 무섭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손님이 오더라도 분명히 방법이 있다. 내가 그거를 모를 뿐이지 분명히 방법이 있고 딴 사람들은 그걸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저번 주에 내가 아는 또는 그 건너서 한 번에 1000만원 이상을 벌었다. 한 번에 이거 넣고 저거 넣고 다 해서 1000만원 마진을 받다. 1000방을 했다. 500방을 했다. 500만원을 순마진으로 한 차로 벌었다. 그런 거는 나도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일 아니면은 어디 가서 이 돈을 벌겠어, 이렇게 편하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한 능력 없이 기술 없이 바로 할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유입도 많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튜브나 각종 매체에서 떠들어대도 우리를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너네가 아무리 해봐, 어차피 당할 놈들은 당해. 유튜브 안 보는 사람도 있지. 그 다음에 뉴스 안 보는, 그 시간에 그 뉴스를 안 봤던 사람도 있지. 그러니까 당할 놈들은 당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야, 걱정하지 마. 뉴스 나와도 상관없어. 다 먹고 살았어.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허위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있지롱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허위도 하고 실매물 뭐 엔카 작업, 보배 작업, 뭐 차차차 작업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유튜브도 하고, 이렇게 막 되게 문어발처럼 여러 개를 하고서 결국 목적은 손님이 왔을 때 최대한 합법적으로 마진을 볼 수 있는 그런 문어발식 경영,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새로 빵 맞을 놈들은 계속 생긴다.
그러니까 19살짜리가 20살이 되는 사람들은 해마다 생기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몰라다가 갑자기 중고차가 필요해져서 구하려고 하는 사람 매년 매때 매시 매초 생긴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비교를 하면 할수록 싼 걸로 빠져드는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망할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뭐 300이든 500만원이든 광고비 나갈 걸로 뭐 2배로, 한 아이디가 아니라 2아이디로 나가면 광고할 수 있는 확률이, 전화 올 확률, 매물을 그만큼 많이 올리면 전화 올 확률이 5통에서 10통으로 늘어나고, 그 10통 중에 손님이 원래는 하나만 나갔을 때 5통에서 한 사람이 올까 말까 하면은 10통 전화 중에서는 한두 사람은 무조건 온다. 이런 계산으로 광고비는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을 무조건 더 크게 남겨야 되고, 또 이제 광고비 경쟁이 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또 그게 또 악영향, 손님한테 또 마진을 엄청 봐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광고비가 많이 나갈수록 손님이 전화 올 확률, 손님이 올 확률, 판매할 확률이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딜러들은 내가 잘못한 거야? 싼 거 본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세 뭐 공부할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세 알려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허위 매물 어떻게 하면은 안 당하는 건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 지난주와 그 이번 주 해갖고 허위 매물을 이제 집중적으로 한번 파헤쳐보자. 아직도 이제 저한테 이게 허위 매물인지 아닌지 물어보시는 분들, 뭐 올류 소렌토가 1700인데 2만 킬로에 뭐 노블레스 스페셜인데 뭐 무사고, 완전 무사고에 뭐 그런 차가 있다, 내가 보고 왔다. 근데 그 딜러는 그게 아니고 계약하면 된다, 내가 그 차 있다 뭐라고 계속 막 했던 얘기 또 하시고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는 아직도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싸리 그냥 아예 제 영상을 보시는 분은 허위 매물을 아예 안 보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해법, 그 다음에 뭐 마무리까지 그렇게 해서 안내해드리는 그런 영상 한번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마다 하다 보니까 말이 좀 떠듬거리고 좀 그렇긴 한데, 한 1년을 했어도 이래요. 아무튼 뭐 딜러들 마인드는 뭐 12번째 뭐 이렇게 12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달에 광고비는 뭐 200만원짜리도 있고, 뭐 블로그 하면은 뭐 조그만 금액으로도 이제 허위를 할 수가 있고,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블로그, 카페, 유튜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뭐 싸게 팔겠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허위의 기법으로 광고를 할 때 일단은 싼 차가 있다고 하고서 뭐 포르테 299만원 뭐 이렇게 하고, 뭐 와이프 소나타 뭐 560만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로 손님을 꼬시는 거죠. 어그로라고 해서 클릭 유도, 전화 유도, 방문 유도, 계약 유도, 눈탱이 유도 뭐 이렇게 합니다. 유튜브도 이제 다 얼굴 내놓고 한다고 무조건 안심해서는 안 된다. 강조를 매번 드리는데 좀 당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죠. 손님은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내를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조차도 이제 몰랐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심하시고 다 조심하시고, 유튜브 딜러들한테 안 당하는 방법도 다 마무리로 이제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뭐 100점은 아니겠지만 제가 안내를 해드리는 게 그래도 상당 부분 이번 한 편으로 뭐 허위 매물, 뭐 미끼 매물, 실매물 딜러, 유튜브 딜러한테 안 당하는 방법을 그냥 한 편으로 한번 끝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를 다시 해봤죠. 딜러들 뭐 평균 수익 이런 건 없습니다. 손해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나면 뭐 500만원, 뭐 1000만원 손해날 수도 있겠죠. 뭐 직원들 월급 줬는데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러면 실제로 한 달 동안
몇 천만 원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독하게, 더 세게, 손님은 뭐 양심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세게 하는 겁니다. 월 광고비, 노하우 제공, 예상 벌금 준비, 손해에 대한 감수 명목으로 총 책임자가, 전체 운영자가 수익을 상당 부분 가져갑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구조가 그 한 팀으로 운영이 됐을 때 맨 위에는 총 책임자가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좀 큰 팀이라고 한다면은 그 밑에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케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역할은 전체 운영자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전화발이 직원이라고 해서 콜 직원, 보통 여자를 많이 쓰는 게, 요즘에는 여성분을 많이 쓰는 게 요즘에는 조금 유행이에요. 그래야지 이제 대부분 90% 이상의 구매층이 남성분들이시기 때문에 여성분들을 만약에 고용을 해갖고 전화를 이제 받게 하고, 이쁜 여자 사진, 실제로는 그 사진에 있는 인물은 포샵을 했거나 가공된 인물입니다. 불법 도용을 했거나 아니면은 허락을 받고 직원 친구, 이쁜 친구의 뭐 사진을 뭐 빌리거나 뭐 그렇게 했고, 실질적으로 근무하시는 분은 뭐 외모가 좀 언급을 해서 좀 그렇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그리고 손님을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차 보여주고 뭐 계약하는 그런 이제 출고까지 하는 출동 직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물 직원, 매물을 이제 올리는 거죠, 싸게. 그것도 이제 위에 전체 운영자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서 이제 관리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팀이 운영되고, 각 직원들은 월급제로 할 거냐, 뭐 150만원, 뭐 예를 들어서 출근, 뭐 예를 들어서 10시에 해갖고 뭐 5시 퇴근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파트타임제로 하든가, 뭐 인센티브제로 하든가, 아니면은 월급 조금 받고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부분 급여제로 하든가, 이제 전체 운영자가 정하고 협의로 이렇게 할 겁니다. 전체 운영자 아래에 있는 직원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독립을 해서 또 팀이 생깁니다. 따로 허위 매물을 하게 되는 구조고요. 한 명이라도 맨 최상 위에, 맨 위에서 존재를 하면은 그 아래 세부적으로 또 이제 물고기가 알을 낳듯이, 물고기 한 마리 사왔는데 물고기가 알을 낳고 그 새끼들이 자라서 또 알을 낳고, 뭐 예를 들자면 뭐 그렇게 번져나가는 구조고, 아무래도 못하는 사람은 돈을 못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만 살아남고, 못하는 사람은 그만두게 돼서 지속적으로 잘하는 사람만 오래 남게 되고, 그 이제 맨 위에 한 명만 있을 때 이제 어항의 물고기처럼 이제 내버려 두고 잘 관리를 하면은 큰 조직이나 단체가 되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나 정직한 딜러나 뉴스 매스컴에서 아무리 심각성을 어떻게 허위 매물을 뭐 파헤치고 영상으로 뭐 알려주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강화가 되건 규제가 어떻게 강화가 되건 허위 매물은 그만두는 사람이 있으면 그만큼 풍선작용으로, 풍선을 누르면은 옆에가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해갖고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터트리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손님은 어떻게 해서든 터트려도 안 돼요. 또 생겨납니다. 잡초 같아요. 왜냐하면 손님은 어떻게 해서든 싸게 사려고 하니까,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공부 얘기만 들으면 막 졸리고 미치겠고,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이거는 강압적인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편하게 믿고 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단 영상 보거나 아니면은 매물 나와 있으니까 보거나.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그냥 술술 보고서 좋은 점만 가져가셔도 좀 왠지 조금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위매물 수익 구조, 뭐 지금은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멍하니 보셔도 됩니다. 허위매물 수익 구조는 예를 들어서 총 책임자는 무조건 거의 5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야 뭐 광고비 내고 월급 주고 뭐 이렇게 할 겁니다. 거의 뭐 50% 이상이라고 했는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60, 70% 이상을 가져갈 거고, 나머지 30%는
밑에 직원이 매물, 출동, 뭐 전화 이거 다 3가지 다 하는 직원, 그러니까 이제 2명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거를 혼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체계적으로 있는 그 이제 총책임자가 이제 귀찮아하거나 돈을 많이 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좀 쌓아놓은 돈이 많다 하면은 보통 이런 직원들이 밑에 하나, 둘, 3종류의 직원이 또 있습니다. 직원 관리하고 매물 관리를 같이 하는, 뭐 보통 이렇게 하는 사람이 또 이제 2번째로 총책임자 밑에 이제 책임자로, 그냥 책임자로, 직원 책임자로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화 직원, 주로 요즘에 유행이 여성분에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응대하고 판매하고 계약 출고까지 하는 그 출동 직원은 보통은 그 제가 알기로는 인센티브 제로 해서 월급 없이 팔았을 때만 이제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악을 쓰면서 이제 팔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한테만 뭐 손님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달 광고비는 평균 한 달에 뭐 300만원 정도는 쓰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는 사람은 한 달 광고비로만 2천만원, 뭐 5천만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뽑으니까 한 달 동안, 실제로 한 달 동안, 이거는 진짜 가공된 얘기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진짜 한 달에 그 몇천만원이라는 돈을 광고비를 투자를 해서 그거 이상 뽑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월 수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날 수도 있고 손해 날 수도 있고 최대 몇천만원 내지는 뭐 한 달에 광고비를 투자한 대비 뭐 손님이 하루에 막 5팀 10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한 달에 억대로도 벌 수가 있어요. 다 포함해서 순마진 말고 총마진. 허위매물 빠져나갈 구멍 완전 차단하기. 오늘 이 순서를 마련해 봤는데 일단은 처음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매물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눈 베리고 마음 베리고 막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싹 다 초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싼 게 머릿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아반떼 MD가 뭐 200만원, 뭐 올류 카니발이 뭐 300만원, 500만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차 있으면은 제가 매입해서 다 팔죠. 그리고 그 차를 판매하시는 분은 바보입니까? 근데 이 2가지만 봤을 때 그 의심을, 만약에 허위매물을 전화받는 사람이 깨버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 차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사람 말 다 믿지 마시고 다 초기화를 시키시고 보는 겁니다. 싸고 좋은 차량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2번째, 시세를 비교할 때는 최저가 위주로 검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한데 평균가를 유출을 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최저가 위주로 검색을 해야 되니까. 싸고 좋은 차는 누구나 마다하지 않으니까, 저조차도. 그러니까 평균가를 일단은 내봅니다. 예를 들어서 모닝이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올류 모닝 11년, 12년이나 마찬가지, 뭐 왔다 갔다 똑같거든요. 11년, 12년 정도의 5만 킬로의 럭셔리다. 예를 들어서 5만 킬로. 그냥 2만이라고 해볼게요. 2만이면 럭셔리다 하면은 거의 60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균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예를 들어서 비슷한 키로수의 비슷한 조건만 봤을 때 실매물 사이트도 봐보고 어디도 봐보고 어디도 보면은 약간 좁혀질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0만원 이내로. 그러니까 그렇게 좁혀서 그 안으로 그 매물 종류만, 그 모델만 사셔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좀 덜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건 제가 안 알려드려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가급적이면 올류모닝 살 사람은 스파크로 돌리거나, 아니면은 스파크 밑에 거 연식 낮은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조금 많이 연식이 뭐 바뀌지 않습니다. 뭐 10년 말, 뭐 11년 이러니까 올류모닝이랑 비슷하니까 그런 거는 뭐 200 중반 내지는 300 중반이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이게 좀 더 싸다라고 뭐 얘기를 하면서, 손님은 시세를 모르니까 다른 거는 더 비싸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마진을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균 시세를 유출해서 그것보다 저렴한 매물은 이거는 좀 아니겠다, 이렇게 조금 어느 정도는 유출을 하실 수 있는, 좀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좀 여유있게, 너무 급하게는 사시면 안 되고 여유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허위매물인지 이건 모를 수밖에 없긴 한데,
허위 매물인지 모를 때는 본 매물을 무조건 캡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여기부터 포인트입니다. 캡처를 해놓는다. 네. 허위 매물인지 뭔지 모를 때 봤던 매물을 일단 다 캡처를 해야 되고, 너무 많이 또 이게 10개, 막 20개 이렇게 캡처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 가실 매물,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그 딜러들이 올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차가 어림잡아서 30대 50대가 되면은 좀 허위 매물일 확률도 높습니다. 네. 막 100대 막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 절대 없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본 매물을 일단은 무조건 캡처를 해놓는다. 근데 나는 나이도 있고 캡처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캡처를 하라는 거죠. 이럴 때는, 캡처를 잘 하지 못하실 때는 상세하게 잘 보이게 카메라로 사진 찍어 놓는 거예요. 네, 이렇게든지. 네. 그래서 꼭 그 자료를 갖고 있어야지 나중에 당하실 때, 이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방문했을 때 계약 다 하고 뭐 당했다. 근데 다시 뭐 경찰 부르고 뭐 해도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증거가 있어야지 되니까. 근데 이렇게 캡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증거를 제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캡처나 사진 찍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허위 매물이 의심되는 딜러에게 전화를 할 때는 상대방 동의 필요 없습니다. 모든 내용을 반드시 녹음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공짜잖아요. 캡처도 공짜, 사진도 공짜. 캡처도 공짜, 사진도 공짜, 녹음도 공짜.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안 하셨다. 그러면은 나는 당해도 상관없다. 마음대로 해. 당해도 상관없어. 들어와.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캡처, 사진, 녹음은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통화할 때는 그 상대방 딜러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으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차가 할부가 남았다라는 거를 손님이 물어봤을 때 없어요, 이렇게 다 얘기하겠죠. 리스 남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상한데? 사고차 아니에요? 사고는 뭐 범퍼 하나 교환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왜 싸요? 그냥 경매장에서 갖고 와서 싼 거고, 요즘에는 그 예전에는 뭐 허위매물 그런 거 많았잖아요. 모의로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안심시켜주고. 요즘에는 진짜 이제 경매차가 좀 많이 유행이 되고 있고, 이렇게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거짓말 합니다. 휘황찬란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물어봤는데 아니네, 맞네, 진짜네, 이렇게 돼버리면 안 되니까 질문을 여러 개를 해야 돼요. 그 딜러는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루트가 웬만큼은 일상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여 가지의 그런 질문을 안내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 좋은 것만 뽑아 가시던지, 아니면은 고객님에 맞게 뭐 이제 하시던지, 아니면 다 하시던지. 다 하는 게 좋습니다. 질문을 다 하면은 이제 짜증내고 끊고 오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매물 하는데 이제 가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이제부터 안내를 해드릴 텐데, 너무 질문이 많을 때는 이제 포인트가, 전화를 받는 허위 딜러 상담원이 손님이 오면은 손님과 통화해서 허점을 이용할 게 없어져 버리면은 이제 판매를 못하니까 화제를 돌려서 질문 의도를 희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딴 얘기로 화제를 돌리고 질문을 다 못하게 하고, 질문을 계속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 바쁘다는 식으로 금방 전화 드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정직한 딜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통화하는 손님이 뭐 진짜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전화 받고 있는 손님이 진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셔야지 판매를 하니까. 그러니까 회피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허위 매물인 거를 직감을 하고 절대 가지 않으셔야 되고, 녹음을 할 새도 없이 이 사람이 막 자꾸 빨리 끊으려고 하고
뭐 그런다. 이제 뭐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시고서 허위매물이 좀 예를 들어서 영향이 있다고 친다면은 일단은 전화를 빨리 끊으라는 지침을 왠지 할 것 같아요. 일단 잊고 빨리 오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문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못했고 진짜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즐겁게 있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녹음을 해야 되고 사진 캡처를 해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꼭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까지 서론이었고 시작합니다. 먼저 차가 왜 이렇게 싼 건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거 차가 왜 이렇게 싼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매뉴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못할 수 있는 히든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싼 건지는 베이스로 안 물어보도록 합니다. 전체적인 배경으로. 이게 왜 싼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전화 받는 딜러는 일반적으로 통화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해봤기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그 해결책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본같이 대본이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 대본같이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믿으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일단 싸고 의심이 되면은 일단은 안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일단은 모르시니까 일단은 이제 전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 경매로 안녕하세요. 예, 이거 46뭐에 6937 아반떼 MD인데요. 예, 요게 200만원 맞나요? 212만원? 이게 경매로 가져오신 차량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싼 거구나. 압류나 저당 남아있나요? 요즘에 뭐 리스 얘기하던데 리스 차량인가요? 요즘 가보면은 차량 계약하고 돈 주면 몰랐던 남아있던 뭐 금액이 갑자기 나와서 처음 얘기한 거랑 다르다고 하던데 그것도 아니에요? 제 친구도 똑같은 사이트에서 당해서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렇거든요. 저도 한번 똑같은 사이트에서 당한 적도 있고 저도 거긴 아니에요. 이번엔 진짜 어디 아니어야 되는데 600만원짜리 보고 갔는데 가서 계약까지 하고 돈까지 줬어요. 그러고 나서 뭐 역수입된 차량이라 뭐 관세를 또 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데 여기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원증하고요 전화 받으신 분 인증사진 있잖아요. 얼굴 전체 다 안 나와도 되는데 눈 가리거나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신분증을 이제 사진이랑 뭐 이렇게 가리시거나 제가 봤던 이 차량 212만원짜리 등록증하고 사진 실제 사진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번호판 나오게. 성능점검 기록부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지금 찍은 걸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상사 사진도 한번 밖에서 찍어서 보내줄 수 있나요? 여기까지는 그 실제 차량을 갖고 있는 딜러라면은 귀찮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이제 흔쾌히 해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뻥이 아니니까.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7모의 4367 차량 계기판 사진이랑 그 다음에 매물 올라온 거 금액부터 전체적으로 캡처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하라고 해갖고 주위에서 가서 아니면은 뭐 사이버 광역수사대 바로 신고할 거고 오늘 왔다 갔다 할 움직이는 제가 이제 시간이랑 기분이랑 차비 모두 이제 금전적인 보상 요구를 할 거예요. 가능하죠? 이렇게 하고 그래도 진짜예요? 그렇구나. 이게 전손차 아니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리스 승계하는 차 아니죠? 뭐 역수입된 차라서 관세를 뭐 또 내고 뭐 그런 건 아니죠? 접합차 아니죠? 침수차 아니죠? 다 아니구나. 여기는 진짜 맞나 보네요. 다 해주신다고 하니까 다 맞다고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거나 딜러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추가 금액이 나오는 거 진짜 아니죠? 아니라고요? 죄송한데 제가 너무 당하기 싫어갖고요. 몇 가지만 더 여쭤봐도 돼요? 아, 바쁘세요? 2분만요. 1분만. 네. 제가 사이트에 나와있는 못 본 글씨나 내용이 있다고 거기 다 적혀있는데 못 봤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단순 교환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뭐 크거나 그렇다면 지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진짜 아니에요? 방문했을 때 전화하시는 딜러님께서 나오시는 거 맞아요? 네, 제가 영상통화도 할 수 있나요? 혹시? 안 돼요? 영상통화는? 아, 그게 돼야지 좀 안심 될 것 같아서. 네, 목소리랑 지금, 왜냐면은 사진만 받고 전화를 하면은 아닐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딱 봐도. 네, 목소리를 제가 방금 듣고 막 그렇게 해도. 네, 영상통화 한번 부탁드릴게요. 제가 방문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거나 남자분이 나온다거나 예를 들어서 전화 받으신 분이 여성분이라면 영어폰이라고 하시거나 잠깐 어디 가셔갖고 대신 먼저 나왔는데 차 먼저 보여드리겠다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바로 차비 요구할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고 신고할 겁니다. 캡처한 거 바로 신고할 거예요. 직접 나오시는 거 맞아요? 예. 그리고 실례지만 제가 물어본 질문들이요. 너무 죄송한데 다 녹음해뒀어요. 사진도 그 사진 아까 이제 샷 인증샷 그것도 이제 주셔야지 되고 녹음도 다 해놨고 매물도 캡처 해놨어요 다. 그러고 해서 오라고 하셔서 갔는데 없으면은 바로 신고할 거예요. 바로 뭐 구청 민원실이라든지 뭐 경찰서라든지 뭐 소비자원이라든지 뭐 국민 뭐 신문고 뭐 다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주위에서. 근데 저도 좀 모르니까 다 이 보상 받을 겁니다. 50만원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면. 만약에 아니다. 가능하죠? 예. 네. 저는 다른 차량 말고 오라고 해도 뭐 딴 거 보자고 해도 안 볼 거고 딱 이 차만 보고 만약에 아니면 갈 거예요. 신고할 겁니다. 바로 50만원 받든가. 그러면은 주소를 보내주시기 전에 인증사진이랑 딜러님 지금 영상통화를 한번 짧게라도 할 거고요. 한 20초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아니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제가 방문을 하려면은 정확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증사진, 그 다음에 계기판 사진, 그 다음에 딜러님 영상통화는 어차피 할 거니까 딜러님 사진은 보내실 필요 없고 딜러님 사원증이랑 뭐 번호 가려도 됩니다. 얼굴이랑 번호 어느 정도 나오게 사원증이랑 신분증 가려갖고 이렇게 주시고 거기 상사 앞에 사진도 한번 찍어주시고 사업자 등록증이랑 그 차 등록증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부탁은 아닐 것 같은데. 예, 기다릴게요. 1시간 안에 안 오면 출발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다릴게요. 이렇게 해서 전화를 끊으면은 안 옵니다. 만약에 사진이 왔다 그러면은 왔구나 하고서 바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보면은 뭐 위조가 돼 있거나 뭐 다른 사진 보내줬거나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좀 여러 개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도 오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가셨을 때 당하시면은 어떻게 빠져나가셔야 되는지 어떻게 계약하고 돈 냈던 거를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자면 쉽습니다. 캡처해놨고 녹음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증거가 됩니다. 이 때문에 아까 전화로 얘기한 것처럼 112 신고하고 그 다음에 해당 지역의 구청 민원실 걷다가 신고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즉결 심판으로 영업정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돈 받으시고 뭐 사이버 광역수사대
뭐 다 됩니다. 112로 전화하면은 다 그쪽으로 연결이 되니까. 허위 매물을 이제 딜러들이 하는 이유는 싸고 좋은 차량 마다할 사람이 없기 때문. 다른 일을 찾아보았을 때 허위 매물만큼 편한 직업이 없다. 그리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 버는 딜러, 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 그냥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돈을 버는 딜러가 꼭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게 맨날 뭐 다른 직장 다녔을 때 200에서 300은 고사하고 250 받기도 너무 힘든데 여기 오니까 조금만 좀 뭐 특출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손님만 잘 속이면은 충분히 나도 저만큼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제 희망, 꿈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이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싸고 좋은 차량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손님은 몇 년에 한 번, 그러니까 뭐 3년, 5년에 한 번, 또는 태어나서 처음 중고차를 접하기 때문에 허위 매물 얘기는 들어봤어도 이게 진짜 허위 매물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거나 길어야 한두 달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허위 매물을 이거는 손님들이 공부를 해봤자 딜러만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딜러는 맨날 손님이랑 통화하고 만나고 계약하는 방법은 누가 또 이제 계속 알려주고 하니까, 어차피 손님이 아무리 연구를 하더라도 그 막힘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허위매물 딜러가 생겨날수록 기회는 더 늘어난다, 남는 자들에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한테 안 오면 다른 허위 딜러한테 가서 내가 벌 수 있었던 돈을 뺏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아무것도 모르는 당할 사람은 계속 생깁니다. 싼 거에 현혹이 이미 되어서 온 몸과 머리가 장악된 사람은 평균적인 원래 시세를 볼 수가 없습니다. 손님의 환상적인 환상 속의 그 금액, 그 차량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합리화가 이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 차량을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허위 매물을 당했다는 거를 현장에서 직감한 뒤에 취해야 하는 행동은, 그 캡처한 거, 사진, 그리고 녹음, 이게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찰에 신고할 때도 얘기하기가 편해요. 그냥 말로써 설명하면 경찰도 조금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고 어차피 민사로 진행하거나 뭐 이제 경찰 분께서 안타깝게도 해결해 줄 수 직결 심판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 일단은 신고를 하실 때는 증거가 좀 충분해야지 경찰 분께서도 확 잘못했네요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증거를 제시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해당 지역의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구청 민원실 전화번호를 아냐면은, 핸드폰 요즘에 다 스마트폰이시겠죠? 스마트폰이시면은 그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지역의 구청 전화를 합니다. 아니면은 뭐 다산 콜센터 뭐 이런데 전화를 하시고 민원실 바꿔달라 이렇게 하면은 민원실 담당 주사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사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간에 이렇게 뿌려주시는 분, 이제 컨트롤 해주시는 분께서 받으실 수도 있는데, 연결해 주시면은 그렇게 바로 뭐 증거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증거를 제시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은 딜러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는데 벌써 아까 우리는 사원증, 신분증을 다 받았죠.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은 그 공문서 위조입니다. 허위 매물을 당하기 전에 취해야 하는 행동은, 시세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사이트를 이제 접하실 거예요. 어디가 더 정확한지 모른다. 근데 이 영상을 보고서 조금 어느 정도 제가 신빙성이 있다 하시면은 여기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여기 사이트는 정보하려고 하는 게 조금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떠나서 여기 사이트는 딜러 전산 있죠. 딜러 전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까지는 아니고요. 전체 매물이 거의 13만 대, 12만 대가 있으면 거기서 2만 대 정도만 넘어오는데, 뭐 이제 쓰잘데기 없는 매물을 이제 제가 안 건드리고
진짜 있는 매물만 이렇게 좀 보실만한 그런 매물만 이제 갖고 오기 때문에 충분하다. 그러니까 거의 전체 매물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저한테 안 사셔도 됩니다. 진짜로 눈 보고 말씀드릴게요. 진짜 저한테 오셔서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공부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 사이트 금액에서는, 딜러 전산 금액에서는 평균적으로 어떤 차든지 20만원 이상은 빠지고, 지역적으로 60에서 100만원까지, 수입차는 200만원, 300만원 빼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차주마다 또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너무 이제 환상 속에서 상상해서 이 차는 100만원 빼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균적으로는 20만원 정도 빠지고, 좀 금액에 따라, 지역에 따라 딜러의 그 차를 갖고 있는 차주에 따라서 다릅니다. 자기 차만 갖고 판매하는 딜러는 없습니다. 이제 갖고 있는 사람 대수가 보통은 뭐 몇백 대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는 뭐 평균적으로 30대, 50대, 뭐 한 15대, 10대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 차만 갖고 있으면은 뭐 포터 있고, 뭐 봉고 3 있고, 뭐 뉴카렌스, 모하비, 뭐 키로수 26만, 뭐 QM5 28만 이 안에서 사실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다 공유를 해서 알선 판매, 부동산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9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차를 몇 대나 갖고 있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이트에서 공부만 하시고 다른 데 가셔도 사셔도 됩니다. 제가 환경 설정 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그 차주가 게시한 금액과 일치시키기 버튼을 항상 누르고, 환경 설정 제 사이트에도 있긴 한데 0으로 항상 맞춰 놓습니다. 제가 어차피 뽀록 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제가 바보처럼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시기에는 딱 좋을 겁니다. 매물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여기 위에 전화번호로 전화로 요청을 해주시면, 문자나 카톡보다는 전화가 바로바로 이제 업데이트 될 수 있으니까, 뭐 밑에 댓글보다는 전화로 요청을 해주시면 바로바로 해드릴 수, 실시간으로 즉각적으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싸고 좋은 차량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안 팔아요. 그게 허위 매물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안정적인 차만 팔고, 전화 문제 있다고 안 올 만한 차 위주로 되도록이면 이제 판매하고 싶어서, 좀 키로수 이제 평균 이상 뭐 그런 거는 이제 뭐 진짜 판매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합니다. 저렴한 매물에 마음이 뺏겼다면은 약도 없습니다. 잘못된 시세가 상식이 되는 순간 후회하는 구매 당첨입니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분히 시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 사이트 다른 데서 구매하셔도 되니까 꼭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두시고 급하게 사지 마시고 충분히 시세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인천, 부천 매물을, 실매물을, 인천, 부천, 뭐 인부천은 뭐 보면 안 되고 뭐 거기서 사면 안 된다는데, 거기 딜러들 다 인식이 안 좋은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 전사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매입된 차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비싸게 파는 딜러가 나쁜 거지. 차는 정상적으로 좋은 차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공부를 하셔도 충분하고, 그냥 일단 20만원 빼고 보자. 20만원도 안 빠지는 차는 없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120만원짜리 SM520은 10만원만 빼주거나 뭐 아예 안 빼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아예 10만원도 안 빠집니다 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차주차도 10만원, 20만원은 빠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평균적으로 일단 20만원 빼고 보자, 이렇게 보면 되고, 허위 매물 아니면은 잘못된 시세의 마음을 빼앗겼을 때 하시는 말씀과 행동 입니다. 시세와 다르게 분명히 저렴한 매물이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올류 카니발 1700에 9인승 럭셔리도 상관없다. 1600, 1700에 사고 싶다. 그런 매물이 분명히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1800만원대를 보셔도 부족합니다. 거의 마음에 드는 차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올류 카니발은 안정적인 시세대로 보려면 무조건 2000이 좀 돼야 될 것 같다. 좀 뭐 1900만원에 괜찮은 차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흔치가 않아요. 키로수가 일단은 10만이 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거의 15만 가까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프레스티지 올라가고 뭐 색깔 맞추고 이러면은 2300, 400, 500 이렇게 올라갑니다. 사소한 걸로. 그렇기 때문에 시세와는 다르게 분명히 저렴한 매물 분명히 있을 거야. 내가 찾을 수 있어. 이거는 환상입니다. 두 번째, 저렴한 매물도 분명히 괜찮은 차가 있을 거야. 뭐 키로수 많은 것도 상관없어. 20만 넘어도 상관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공업사 하는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는 걱정 없고, 난 싼 거 중에서 엔진 미션 괜찮은 거, 그래도 그 중에 겉에 뭐 깨끗하고 그런 거 있겠지. 안 팝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평균적으로 키로수가 15,000에서 한 25,000 정도 평균적으로 탄다고 쳐요. 그렇게 칩니다. 그래서 2년 된 거는 최대 5만, 뭐 예를 들어서 3년 된 거는 최대 7만에서 8만,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보너스를 약간 준다. 5,000km, 10,000km 정도는 그냥 그런 느낌으로. 뭐 5년 됐는데 18만, 9만 이런 거 보시는 분들 많아요. 5년 됐는데. 잠깐만. 5년 됐는데 오버잖아요. 10년 됐는데 20만이면은 이해가 가요. 10년 됐는데 20만이면 예를 들어서 포르테라든가 아반떼 MD 20만 킬로 넘어간 건 좀 그렇죠. 아반떼 HD 20만 킬로 넘어간 거는 이해가 가요. 네. 관리 잘하고 탔을 수도 있습니다. 평균을 보자는 거예요. 평균을. 나는 바보가 아니야. 비싸게 안 살 거야. 난 무조건 싸게 살 거야. 당신 말하는 거 내가 믿을 것 같아? 당신 말하는 거 다 비싸잖아. 생각보다 너무 비싸. 나는 일단 가볼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허위 혹은 잘못된 시세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언행. 네 번째, 키로수가 차량의 상태를 말해주는 건 아니야. 상관없어. 근데 여기 2018년식 2017년식인데 2,000km야. 요거 좋아. 이거 살 거야. 짱이야. 라고 뭐 얘기를 하거나, 조금 이제 연식에 비해서 키로수가 너무 짧다. 그런 차가 진짜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차는 싸지가 않아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해보면은 이거는 뭐 세워놨는데 그냥 팔았다 뭐 이런 뭐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키로수가 너무 짧아도 문제다. 이렇게 실제로는 너무 짧으면 좋아요. 근데 짧은 차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걸로 뭐 허위매물인 걸 아닌 거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질문, 그 다음에 증거 자료 이런 거 확보를 충분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혹은 잘못된 시세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언행 다시 한번. 6번째, 여기는 차가 비싸. 내가 갔는데 수도권이 훨씬 싸더라고.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허위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지방에 계신 분들 만나시는 분들은 거기도 시세는 실질적으로 똑같은데 거기에 마진을 넣는 거죠. 환경설정을 건드리던가 안 보여주던가 전선 자체가 없다든가. 그래서 이제 뭐 경매, 실제로 경매를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를 하는데 싸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어떤 거를 아반떼 MD 예를 들어서 10만 킬로 이런 거는 경매가가 뭐 720만원, 뭐 705만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낙찰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손님한테 뭐 싸게 못 팔잖아요. 경매가 싸지 않아요. 딜러가 조금 마진 먹고 먹을 거면은 사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는 전국이 비슷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단지 만나셨던 그 딜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차가 원래 600인데 700에 팔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은 그 지역에 있는 차가 전부 다 700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그 만나셨던 그 딜러가 마진을 넣은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차가 비싸다라는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쪽이 더 싸다 그런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세는 다 어디나 비슷비슷한데 만나시는 딜러가 중간에 마진을 넣어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 저렴한 차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 이야기를 했던 얘기 또 하고 저한테 했던 얘기 또 하고, 있다 실제로 보고 왔다 했던 얘기 또 하고, 아니에요 그 차 아니라고요, 아니다 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그 딜러는 그게 아니라고 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보통 허위 매물이지 않다, 그 싼 차가 있다 라고 말해줘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통화가 보통 쉽게 안 끝납니다. 했던 얘기 또 하고 보통 20분은 가는 것 같아요. 지칩니다.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했더니 아니다 그 있다고 했다, 이상하다, 얘기해줘, 허위가 아니라고 얘기해줘, 그 차 있다고 얘기해줘, 당신 믿을만한 사람이잖아, 얘기해줘 했던 얘기 또 하고 한 20분 합니다. 못해도 10분이에요. 결국에는 이해 안 된 상태로 약속을 잡아놨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답답하죠? 근데 분명히 이상하다고는 생각해요. 그러면서 가세요. 확인해보러. 없으면 안 사면 되지 뭐. 그러면서 당하고, 그러면서 쪽팔리니까 전화 안 하시고, 전화를 만약에 했을 때 아까 알려드렸던 한 22가지 정도, 거의 뭐 똑같은 얘기 저도 이제 또 써놨으니까 한 20여 가지의 그런 질문을 회피하거나 질문을 하려는 의도의 본질을 다른 얘기로 재빨리 화제를 돌려서 빨리 끊으려고 한다든가, 바쁜 척을 한다든가, 원하는 요청 자료를 안 준다든가,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낌새가 이상하면은 안 가고 없다, 그 사이트 전체를 뭐 예를 들어서 엔카, 보베, KB 차차차 라든가 그런 사이트가 아니라면은 다 그 사이트에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알뜰, 경매, 무슨 아무튼 대기업 이름 뭐 비스무리하게 2개 짬뽕 해놓고, 아무튼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지 마세요. 여기 네이버에 중고차라고 검색을 하지 마시고, 여기 사이트에서 공부하고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가셔도 안 당합니다. 전체 매물이 몇만 대 혹은 허위 매물 다, 몇만 대 모두 다 허위 매물인 사이트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뭐 엔카, 보베, KB 차차차 이런 데는 실매물 사이트예요. 근데 실매물 사이트가 단속 시간을 피해서 직원들이 이제 퇴근하면은 관리자가 없으니까 저녁과 밤과 새벽에 아침에 허위 매물이 출근하기 전에 올라옵니다. 그 관리자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아예 100% 보지 마세요. 아예 그냥 재미로도 보지 마십시오. 유튜브도 저도 포함해서 아무리 신뢰가 가더라도 다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막연한 의심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 사람도 속이지 않을까? 이 사람도 속이지 않을까? 이 사람도 속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은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구를 눈독 들여 놓으시고 방문을 하시려고 하신다면은 아래 7가지 항목을 리스트를 이제 충족을 했을 때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상태도 물론 꼼꼼히 보셔야 되겠지만, 이건 차량 상태에 관련된 게 아니라 심증을 좀 이제 좀 세분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항상 영상으로 안내해드리는 이 사이트 그 웹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웹버전, 이렇게 웹버전 사이트를, 딜러 전산을 보여줄 수 있느냐, 마이 페이지 들어가서 뭐 환경 설정 들어가서 뭐 빨간색, 연두색 그런 거 전산만 자꾸 보여주려고 한다. 내 건데. 네, 이렇게 기본값 이거 체크되면 안 돼요. 기본값에 빵원돼 있어야 됩니다. 이 밑에는 뭐 체크돼 있어도 뭐 상관은 없고 기본값에 빵원돼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접속을 했다.
다른 데서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매물을 보려고 하면 이게 떠요. 중복 로그인으로 현재 접속이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자리에서 접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산을 보여주느냐, 요게 중요하다. 요 이제 웹 버전으로 되어 있는 뭐 크롬으로 보든지 뭐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보든지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그 이 마크 파란색 그거를 체크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요런 모양으로 요 파란색 카메이저 웹 버전으로 프로그램 말고 요런 뭐 카인뉴 뭐 카메이저라고 또 있어요. 빨간색 버전이 또 있습니다. 아 이거 말고 웹 버전으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중복 접속 로그인이 되기 때문에 저거는 그렇기 때문에 꺼버렸구나. 아무튼 아까 그 버전 요 웹 버전 요걸로 보셔야 됩니다. 웹 버전 인터넷으로 켜갖고 보는 딜러 전산 요거를 보는 게 낫다. 그리고 환경 설정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걸로 이제 금액 조작이 된다고 해서 제가 공부 좀 해서요. 너무 죄송한데 보여주면 안 될까요? 흔쾌히 보여줍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아마 유튜브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다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남겨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뭐 예를 들어서 8차를 미리 정해놓고서 그 차만 금액을 올려놓으면은 실제 금액이 그 금액인 것처럼 보여요. 환경 설정 0으로 해도 전산을 그 한 차만 업을 할 수가 있고, 저한테도 요청이 가끔 들어오는데 아 이거 차 웬만해서 뺄 건데 50만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아 이거 차 웬만해서 뺄 건데 100만원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남겨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다. 예. 제가 아는 업체도 많긴 한데 제보가 이게 손님한테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당한 거면은 좀 어떻게 할 텐데 이게 증언만을 통해서 이게 뭐 16만 있지 이제 물증은 확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저는 손님이 괜히 거기 업체를 얘기를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조심을 하셔야 되고, 금액을 지역 기준에 맞게 빼주는가. 일단은 20만원을 200만원 밑에 위상 거는 200만원 이상 거는 다 20만원씩은 빼준다 라고 봐야 돼요. 근데 뭐 10만원 빼주고 안 빼주고 그런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문제입니다. 평균적인 수수료를 받는가. 국산차 평균은 이제 유튜브 하는 딜러들이 암묵적으로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스타일이 있을 텐데 수수료 언급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국산차 평균이 보통 30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는 뭐 지역 넘어가면은 거리에 따라서 조금 더 받긴 합니다. 그리고 수입차는 다 50 받고,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2천만원 이상짜리 이제 국산차는 40만원 정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수료를 받는가 미리 전화로 물어보셔도 되겠죠. 이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공부한 시세랑 매칭이 되는가. 이거 분명히 내가 봤던 차인데 이거 사진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비싸구나. 이 사람한테 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부 머릿속에 아예 박히시던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튜브 딜러한테도 안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 사이트를 그래서 딴 데 가시더라도 활용을 좀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건 딜러 전산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또 할 말이 없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사실 필요 없어요. 딜러 전산이랑 아예 매칭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 제 영상을 이제 보셨다면은 다른 유튜브 딜러들한테 당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확률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예는 아니더라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막연한 의심은 끝도 없다. 그리고 다른 모델로 자꾸 유도하지 않는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포르테를 보고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뉴SM3 신형을 뭐 이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난 아반떼 MD를 보고 갔는데 자꾸 좀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맨날 비싼 차 보고 가시니까 차가 다 상태가 안 좋으니까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YF 소나타 500만원님 구하시는 분들, K5 6700 구하시는 분들 제발요. 그러니까 당하는 겁니다. 제가 안 판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좋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보고 하면 마음에 드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차가 돌아가요. 와이프 소나타 그 밑에 거 NF 로체 이노베이션 마진 남기려면 토스카 프리미엄. 어차피 영상을 남기는 주체는 또 그 사람이니까, 판매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댓글 지우고 영상 지우고. 그러니까 홍보한 시세랑 매칭이 되는가, 다른 모델로 돌리려고 유도하려고 하지 않은가, 그리고 자꾸 탁송으로 유도하지 않는가. 탁송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허위 매물에 많이 데이셔서 그냥 차 갖고 온다니까 정직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환경 설정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차가 그 딜러가 갖고 오니까 이제 좋을지 안 좋을지도 잘 모르고 부담감을 무조건 사야 될 것 같은 이제 부담감이 또 생기고. 그러니까 탁송으로 가면은 또 제일 큰 거는 환경 설정 못 보고 이제 상태를 못 보고 이제 차를 받는다는 게 조금 이제 주의하실 부분인데, 제 사이트를 이제 참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도 똑같이 그 사람만의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제 거랑 비교를 하셔도 됩니다. 네. 어차피 딜러 전산을 그대로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서 갖고 오는 그런 구조는 다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해봐야 왜냐면은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금액을 내렸을 수도 있잖아요. 넘어오는 시간이 어떤 사람은 1시간 걸리고 어떤 사람은 50분 걸리고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보는 겁니다. 계속 보면은 다시 맞춰졌네, 둘 다 정직하구나, 이렇게 가서 20만원은 빠진다고 하니까 빼야지. 30만원도 빠진대. 30만원 빠지는 경우도 5대 5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한 차량으로 미리 그 딜러가 계획해 놓은 한 차량을 추천을 계속 하지 않는가, 그것도 이제 의심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조금 이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좀 드셔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기 1번, 2번, 3번 이렇게 제일 괜찮은 거 제가 영상 하듯이 그렇게 고른 다음에 손님한테 고르시라고 하거든요. 추천 안 합니다, 저는. 손님 마음에 드시는 거. 그런 다음에 그게 딱 나타나면은 리프트 어떻게 해서든지 최대한 띄우려고 하는데, 리프트 띄우려고 하는 게 공업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바빠하시고 귀찮아하셔서 좀 에러가 좀 크긴 합니다. 약간의 시운전은 어떤 차든지 조금은 가능하고요. 100점짜리 구매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막연한 의심이 들어가고 구매를 해서도 에이 좀 남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100점짜리 구매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구매하시는 분께서 충분히 시세 공부를 해주시고 합리적인 의심 목록을 제가 만든 게 7가지인데 다른 것도 이제 추가하셔도 되고요. 그런 의심 목록을 다 충족을 한다면은, 그리고 차량 상태가 몇 개월 이상 충분히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좋은 만점에 가까운 구매를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제 차 똑같은 방식으로 그 딜러를 또 만나서 웃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이제 공부를 한 만큼 이제 중고차 문화는 아주 밝아지고 행복해질 거라고, 유익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도로 영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돈도 같이 저를 통해서 이제 눈탱이를 안 당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더 생기면 그냥 그걸로 좋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시작을 했는데, 물론
돈도 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먹고 사는데 유튜브가 좀 한 절반 이상은 좀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매입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고요. 진짜입니다. 뭐 제가 마음에 안 드시면은 다른 분한테 가셔도 되는데 요즘에 후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많아요. 제가 오시는 분마다 여쭤보고 있습니다. 근데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영상을 끝까지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다행히 저번에는 끝까지 봐주시는 분이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언급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좀 여러분들께서 그 댓글을 끝까지 봤다고 남겨주셨어요. 이준호님, 함스터님, 기수킴님, 그리고 최철주님, 이용건님, 그리고 BDY님 항상 그 댓글 자주 남겨주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야구선수 분이랑 이제 이름이 똑같으신데 박찬호님, 그 다음에 부산 런닝맨님, 그 다음에 보이구님, i40 살론 디젤이랑 SM6 디젤 한번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죄송해요. 제가 좀 순위권에서는 조금 밀렸습니다. 그 차가 해당 차량. 그래서 여기 사이트 그때 제가 업데이트 바로 했었거든요. 이제 전화나 문자 카톡으로 업데이트 요청을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이 영상 끝나고도 업데이트 한번 해드릴게요. 그쪽으로 한번 보시고 제 사이트를 보실 때 무턱대고 이제 고르시는 것보다는 어디 있을까? 사진부터 보시는 게 아니라 성능 기록부부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정보란은 보지 마십시오. 정보가 대부분 그 차를 갖고 있는 딜러가 직접 하나하나 찍는 구조라서 다르거나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의 검사 날짜가 우측 상단 쪽에 보통 있는데 날짜가 지났는지 보시고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에 용도 이력 있음 차량은 바로 끄시면 됩니다. 무조건 안 좋다 이런 법은 없지만 가급적이면은 좋을 확률보다는 안 좋을 확률이 크고 어차피 비싼 걸 사시든 용도 이력이 없는 그 싼 걸 사시든 까지는 비용은 똑같다. 150만원 뭐 예를 들어서 150만원 1년에 까지는 거는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비싸도 용도 이력 있는 차량을 구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리고 성능 기록부가 양호가 아닌 부분 미세누유나 뭐 불량 뭐 이런 게 불량은 하나라도 나오면은 이제 끄셔야 되고 미세누유는 2개를 초과해서 3개 이상 그러니까 2개까지는 괜찮아요. 3개부터는 그 매물창을 매물을 안 보시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성능 기록부 차량 그림 3번째 모양 그러니까 사진 말고요. 성능 기록부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차량 뭐 엑스레이 같이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번째가 안쪽까지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은 제가 판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쯤 성능 기록부 중하단쯤에 특이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이 있는데 이게 이상하거나 좀 모르는 내용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은 문의를 주시거나 이건 확실히 좀 별로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은 보지 않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모르실 수 있는데 부분 판금 도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거는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검 사진 2장이 첨부된 성능 사진이 밑에 보면은 2장이 있어요. 앞면 뒷면 이렇게 있는 것만 봐주시고요. 없는 거는 3개월이 지난 차량으로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거라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점검 당시 사진 바로 위에 아니면 바로 밑에 날짜가 있는데 그 날짜가 그 차가 들어온 날짜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들어온 날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끝이에요. 네, 여기까지.
제 사이트에서도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도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렸고, 이 자막 준비를 했었으면 좋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갖고 문자 보내드렸던 거 보고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조금 다시 되돌려보기 하시면서 조금 확실하게 좀 허위 매물에 대한 대처와 예방 뭐 이런 거를 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기엔 제 영상이 좀 부족한 게 있을까봐 조금 민망하긴 한데, 좋은 점만 이렇게 옆에 위 아래 양옆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키보드가.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넘기시면은 컴퓨터로 보셨을 때 조금 이제 좋은 점만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합니다. 이게 뭐 이거는 이 2배로 돌려보기 뭐 그런 게 있나?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아무튼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 구독하기,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은 앞으로 이제 시세 안내도 이제 게을리하지 않고 더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매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셨던 분은 이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아까 언급을 다 해드렸나? 다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최JM님, 김찬자 회자님, 김태자 훈자님, 이현자 우자님, 정창자 기자님, 그 다음에 더클루 맵보카, 실마리 맵어원님, 네. SHON이 송이신가요? 송채환님, 네. 맞나요? 제가 영어에 좀 문외한이라서 죄송합니다. 추억의 향기님, 항상 고마우신 분입니다. 네, 항상 댓글 항상 빼놓지 않고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늦은 밤 수고하시네요. 화이팅입니다. 지금 12시 반, 0시 30분인데 감사드립니다. 임현자 기자님, 이혁자 주자님, 보이구님, 부산 런닝맨님, 아까도 언급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박찬자 호자님, YBD님, 이용건님, 용자 건자님, 네. 최철자 준자님, 김기자 수자님, 함스터님, 네. 이준자 호자님 댓글 남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댓글 영상 다 보시고서 남겨주시면은 저한테 진짜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댓글과 좋아요와 구독하기 해주시면은 도움될 수 있는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내년 초가 될지 중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염두만 해두고 있고 진짜 할 겁니다. 뭐 예전에 제가 이 영상 진짜 오랫동안 봐주신 분은 예전에 제가 인천 데이트 코스 50인가? 그거를 예전에 영상에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한 방에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슷한 네이버 지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데이트 코스라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제 동생이 또 파워블로거예요. 그래서 진짜 맛집이 어딘지 뭐 제가 아는데 손님한테 물어봐서, 손님분께 물어봐서 그 지역에는 어디가 진짜 맛집인지 한 군데만 꼽아주시면은, 아니면 어디 드라이브 코스를 추천해 주시던지 어디 뭐 펜션 뭐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데를 직접 가보고, 일요일은 쉬니까 뭐 물론 축구도 합니다만 가끔 힐링할 때는 이제 어디 가기도 하니까 축구를 안 하고, 그런 채널을 만들 예정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 초나 내년 여름이 오기 전에는 꼭 할 거예요. 이 채널 말고 다른, 이 채널은 그대로 광고 안 보시는 걸로 해서 이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채널은 좀 이제 그걸로 이제 좀 용돈 벌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한번 진짜 유튜버처럼 한번 이제 할 건데, 예, 할 예정이니까 내년 초 중순입니다. 또 이제 다른 채널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이 이걸 하네 이렇게 싶으실 수도 있으실 채널,
그다음에 이거 보니까 아 도움이 또 많이 됐다 그럴 만한 채널. 너무 뭐 편집으로 휙휙 뭐 효과 넣고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음악 BGM에 의존해서 세련돼 보이게 카메라 좋은 거 사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진짜 정보를 뭐 언박싱 이런 거 말고요.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오로지 정보 채널. 진짜 이거를 보니까 아 이런 데도 있구나 라고 할 수 있는 뭐 세계 테마 여행은 아니고 국내 테마 여행 뭐 이런 비슷한 뭐 진짜 이제 근방에서 근거리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한번 채널을 만들 생각이니까 좀 근래가 될지 아니면은 조금 중장기가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지금 구상 중이고 합니다. 카메라를 500만원짜리까지 할부로 살 필요는 너무 없지 않을까? 부담이 너무 된다. 뭐 소니의 A7 마크3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그리고 또 마이크도 뭐 로데 마이크 뭐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고민이 많습니다. 그거 하면 취미로는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는데 활력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분들이랑 이제 소통하고 그런 것도 이제 좋고 하기 때문에 또 방송국도 조금 약간 근무했지만 3년 정도 약간 근무했고 제대로도 근무를 안 했지만 약간 그 경력을 어렴풋이 7, 8년 전인데 벌써 지금 편집도 제가 직접 하는 거예요. 살짝 편집은 뭐 많이 안 하고 중간중간에 물 마시러 간다든가 화장실 간다든가 그럴 때 잘라서 붙여넣기 뭐 하고 앞에 타이틀 딸이 이제 고마우신 분께 이렇게 받아서 그것도 이제 휙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제가 하는 겁니다. 음악도 넣는 것도 제가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아무튼 좀 열심히 해서 좀 좋은 거 새로운 거 좀 많이 개발해보고 도움이 되실 거 멍 할 때 생각이 잘 나더라고요. 이렇게 뭐 알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됩니다. 해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진짜로 댓글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번에 진짜로 좋아요도 진짜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진짜 부담도 되지만 기분도 좋고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좋은 주제 잘 찾아갖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